안녕하세요, 메슬로입니다. 오늘은 첼시 살림꾼이라 불린 첼렘덩크의 주역 하미레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재밌게 봐주세요. 대개 브라질 출신의 선수들이 화려한 드리블을 주 무기로 삼지만 하미레스의 무기는 왕성한 활동량과 무한적인 체력을 바탕으로 한 기동력이었습니다. 브라질리언답지 않은 하드워커 유형의 선수였으며 2선과 3선을 모두 소화할 수 있을 정도로 활용성이 높아 꾸준히를 도맡아의 첼시 팬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선수였는데요. 그러나 볼터치와 패스 능력이 기복이 있다는 점, 거친 태클을 자주 범했다는 점 때문에 저평가되는 경향이 강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브라질 무대에서 두각을 나타내던 하미레스는 2009년 벤피카를 통해 유럽 무대 진출을 확정 지은 후 활약을 인정받아 컨페드레이션스컵 대회에 차출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이 대회에서 하프윙처럼 기용되어 펠리페 멜로, 질베르투 실바와 중원을 구성, 브라질의 우승에 크게 일조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벤피카로 돌아와서는 디마리아, 아이마르와 매우 강력한 공격 라인을 형성하여 포르투갈 리그를 폭격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최전방의 사비올라와 카르도스에게 많은 어시스트를 넣어준 것은 물론 중미로도 뛰며 해당 시즌의 리그 26경기 4골 6도움을 기록, 지난 4시즌간 리그 연속 우승을 거두었던 포르투를 끌어내리고 벤피카가 우승을 차지하는데 크게 기여하게 되죠. 이러한 활약으로 남아공 월드컵 브라질 대표팀에도 승선할 수 있었지만 주로 교체 출전에 그쳤습니다. 자, 대회가 끝난 후 하미레스는 여러 빅클럽들로부터 러브콜을 받았습니다. 첼시가 맨시티와의 경쟁 끝에 하나 약 300억 원의 그를 영입하는 데 성공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하미레스는 셰우첸코의 등번호 7번을 물려받았습니다. 당시 첼시는 발락, 데쿠, 조콜이 한꺼번에 모두 팀을 떠나며 중원의 뎁스가 상당히 얇아진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램파드까지 부상으로 장기간 이탈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하미레스에게 많은 기회가 찾아오게 되죠. 그러나 그는 프리미어리그의 빠른 템포와 거친 몸싸움에 한동안 적응에 애를 먹으며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벤피카에서 주로 측면 지역에서 뛰었던 만큼 중원에서의 패싱력이나 조율 능력이 부족한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게다가 함께 중원을 구성한 미켈 에시앙 역시 심한 기복을 보이면서 첼시의 경기는 잘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미레스를 향해 먹튀, 실패한 영입이란 평가가 주를 이루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박싱데이 기간 이후서부터 잉글랜드의 환경과 안첼로티의 전술에 완전히 적응을 마친 것인지 약점도 점점 보완되며 알짜배기 활약을 펼쳐나갔습니다. 하미레스는 자신의 약점인 신체 조건을 한 템포 빠른 압박과 움직임으로 커버해 나갔는데요. 또한 왕성한 활동량으로 공수를 오가며 노쇠화된 에시앙의 수비력을 메워냈고 이로 인해 첼시의 공수 밸런스가 점점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2월에 접어들며 안첼로티 감독이 포메이션의 형태를 4-4-2로 변경한 후 그를 사이드에 기용하면서 하미레스의 능력은 더욱 빛을 발했습니다. 중원에서와 달리 넓은 공간이 생겨나자 과감한 드리블로 상대 수비 공간을 오가며 동료들과의 연계 플레이도 펼치는 등 많은 영향력을 과시하게 되죠. 특히 맨시티와의 경기에서는 단독 드리블로 상대를 제치고 미친 세기골을 넣으며 본인의 잔뜩 올라온 자신감과 경기력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날 첼시는 맨시티를 2대0으로 꺾으며 맨시티에게 승점 1점이 앞선 3위 자리를 되찾는데 성공했고 결과적으로 해당 시즌의 맨시티에게 득실 9점이 앞선 리그 2위로 시즌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듯 팬들의 생각을 180도 바꾼 하미레스의 활약은 11-12 시즌에도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우선 첼시는 안첼로티 후임으로 무리뉴의 제자 빌라스 보아스를 선임했습니다. 그리고 빌라스 보아스 감독은 메일렐레스를 영입하면서 중원 보강에 힘썼는데요. 메일렐레스의 경우 하미레스와 같은 박스투박스 미드필더였기 때문에 하미레스의 입지에 큰 변화가 찾아올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그러나 램파드의 노쇠와 미켈의 성장 조화로 두 선수가 동시에 기용되는 빈도가 늘어났고 하미레스는 감독의 무한한 신뢰 속에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나갔습니다. 하지만 당시 첼시는 감독과 고참 선수들 간의 극심한 불화로 속이 썩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시간이 지날수록 팀의 경기력이 저하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빌라스 보아스 감독은 결국 경질되고 말았는데요. 그리고 디마테오 수석 코치가 임시 감독으로 승격되어 남은 시즌을 맡게 되었습니다. 자, 디마테오는 부임하자마자 기존의 4-3-3 포메이션을 4-2-3-1로 변경하여 수비를 강화시키는 전술적인 변화를 택했습니다. 그리고 스터리치가 기용되던 측면 자리에 이타적이고 팀플레이를 펼치는 하미레스를 기용하기 시작했는데요. 디마테오가 그를 측면에 기용한 이유는 지난 안첼로티 때와도 그러했듯 그의 장점인 왕성한 활동량을 살려 공수양면에 힘을 실어 수비를 강화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디마테오 전략은 적중했고 이와 동시에 램파드와 미켈의 폼도 정상화되면서 마침내 안정화된 첼시는 호성적을 거두기 시작했는데요. 특히 챔피언스리그 무대에서의 성적이 엄청났습니다. 자, 먼저 하미레스는 4강의 상대인 바르셀로나와의 1차전에서 드록바의 득점을 어시스트하며 팀의 승리에 기여했습니다.
이후 캄프누에서의 2차전, 당시 첼시는 베테랑 존 테리의 다이렉트 퇴장으로 수적 열세에 놓인 상황에서 역전까지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미레스가 곧바로 램파드의 침투 패스를 받아 감각적인 로빙슛으로 득점을 성공시키며 원정 다득점으로 결승 진출을 할 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후반 막판 프레스가 쐐기골까지 넣으면서 첼시는 전성기를 달리던 바르셀로나를 꺾고 결승 진출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날 하미레스는 경고를 받으면서 여러 주전 멤버들과 함께 경고 누적으로 결승전에 출전하지 못하게 되죠. 그러자 팬들은 우측의 공수를 담당하던 하미레스의 부재로 인해 우측면의 수비가 불안해질 것을 크게 우려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첼시는 결승전에서 승부차기까지 가는 혈투 끝에 미넨을 꺾고 챔피언스리그 우승컵을 들어올리는 훗날 첼렘덩크라 불리는 대서사를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드록바와 토레스에게 많은 스포트라이트가 쏟아졌지만 사실 해당 시즌은 마타와 하미레스가 첼시를 지탱해준 실질적인 공신들이란 평가가 많았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미레스는 11-12 시즌의 전체 47경기 12골 7도움으로 커리어 하이 기록을 경신했으며 선수들이 뽑은 첼시 올해 선수에 선정되면서 활약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도 그는 베니테스 밑에서 살림꾼 역할을 하며 유로파리그 우승에 일조했고 무리뉴 체제에서도 부동의 주전으로 꾸준히 기용되었습니다. 중원 자원들의 부진과 줄부상으로 로테이션 자원이 거의 없던 터라 하미레스는 지난 시즌에 이어 거의 혹사 수준으로 뛸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러나 새로 영입된 마티치, 파브레가스가 좋은 시너지를 보이면서 결국 주전 경쟁에서 밀려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14-15 시즌에 첼시가 리그 우승을 차지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미레스의 기여도는 그리 높지 않았죠. 자, 시간이 지나 무리뉴가 선수단과의 불화 끝에 경질된 후 소방수로 부임한 히딩크 감독 체제에서도 하미레스는 전혀 선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2016년 1월 무려 하나 약 430억 원의 중국의 장수 수닝으로 이적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첼시에서의 5시즌 반 동안 251경기 34골 23도움을 기록하고 유럽 무대에서 차지할 수 있는 트로피는 모두 들어올려 본 채 첼시와 작별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그의 갑작스런 중국행 소식에 팬들은 놀랍단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자 하미레스는 히딩크 감독이 자신을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적을 했다고 밝히게 되는데요. 히딩크 감독이 부임 후 자신을 합당한 이유 없이 구석으로 몰아넣었다며 리그에서 완전히 배제된 것이 불만이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하미레스가 이적한 장수 수닝은 당시 단 페트레스쿠 감독이 지휘봉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훗날 밝혀진 사실에 따르면 하미레스 그리고 함께 영입된 테세이라는 단 감독의 의사와 상관없이 구단 차원에서 거액의 금액을 들여 영입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이에 불만이 많았던 단 감독은 결국 지속된 구단과의 마찰 끝에 시즌 중 경질되고 말았는데요. 그의 후임으로는 최용수 감독이 부임했습니다. 하미레스는 첼시 말년에 폼이 극도로 떨어졌다는 평가와 달리 중국 무대에선 명성에 걸맞는 활약을 보이며 수닝의 약진을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흐름을 이어가지 못하며 끝없는 부진에 빠졌고 이와 동시에 팀 내에서 마찰을 일으키며 주전 경쟁에서 밀려나게 되죠. 결과적으로 수닝은 2019년 그를 방출시키는 데 이르렀습니다. 이후에 하미레스는 자국 브라질로 돌아가 파우메이라스와 4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떨어진 폼으로 단 1년 만에 상호아비아의 계약을 해지하게 됐는데요. 이후 클럽을 찾지 못해 오랜 기간 무적 신세를 면치 못했고 2022년 9월이 되어서야 현역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하미레스에 대한 평가를 찾아보니 호불호가 꽤나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견으론 오랜 기간 노쇠화된 첼시의 중원을 책임진 엔진과도 같은 역할을 한 핵심 선수였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여러분들은 하미레스에 대해 어떤 인상을 가지고 계신가요? 댓글로 의견을 공유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며 다음에는 더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